반갑습니다. 크립토 시그널입니다. 오늘은 오늘 새벽에 있었던 FOMC 금리 발표 내용이랑 그리고 파월 연설 그리고 이런 거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모두 종합해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크립토 시그널에 올라오는 모든 영상들은 영상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 보시면은 공식 홈페이지 링크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누구나 다 무료로 보실 수 있게 오픈해놨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먼저 받아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크립토 시그널에서 알려드리고 있는 추천 코인들 테마, AI 테마 코인 어떤 건지 여기에다가도 자세하게 다 적어놨으니까 들어오셔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매매하시는 데 도움 많이 되니까 한 번씩 들어오셔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금리 내용부터 좀 보고 갈게요. 일단은 새벽 3시에 금리 발표가 있었죠. 금리 발표는 동결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영상 속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기준금리가 동결이 나올 거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점도표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점도표가 이란이랑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3월 점도표에는 연간에 2회 금리 인하가 있을 거다라고 나왔다고 했는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1회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점도표에서도 연내 2회 인하 기조 유지를 하겠다라고 나왔었죠. 근데 내부 위원들의 의견이 좀 분열이 됐었습니다. 몇몇은 계속 동결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몇몇은 아니다, 2번 내려야 된다, 그리고 또 몇몇은 1번 내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누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금리 동결을 하고 계속 발표를 하면서 경제지표 전망도 같이 발표를 했죠. 보면 인플레이션 전망을 3.1%로 상향을 했어요. 상향 조정을 했고 경제 성장률 전망도 1.7%에서 낮아졌습니다. 이게 좀 어떤 의미냐면은 원래는 물가 상승률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2.8%까지 낮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물가가 예상보다 더 천천히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다시 3.1로 올린 거고요. 이거는 물가 부담이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출 수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고 금융시장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1.4%로 내렸죠. 그래서 이거는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기업의 투자나 소비, 수출 등이 기대보다 부진하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제 체력이 약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승의 원인에는 트럼프가 관세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영향이 있는 거겠죠. 관세가 오르면 당연히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도 오르다 보니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파월이 트럼프한테 들이받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트럼프가 관세를 계속 올리는 거잖아요. 관세를 올리려고 하고 있고 유예를 하고 있다 어쩐다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관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죽은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파월이 약간 트럼프한테 너 정책이 오히려 금리 인하를 지연시키고 있어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더라도 이게 확실한 약속은 아니다 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파월이 얘기를 했지만 점도표 믿지 말라. 점도표는 단순하게 참고용일 뿐이고 실제 결정은 경제 지표와 데이터가 기준이다. 그래서 추가적인 자료를 검토한 뒤에 금리 정책을 판단할 거다 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라는 건 아닌데 더 데이터가 필요하다, 데이터가 기준이야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파월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발언들을 좀 하면서 시장도 좀 살짝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은 이제 어제 계속 이평선이 캔들보다 위에 있었지만 지금 조금씩 올라와 주면서 일단은 단기 이평선 7일선 위로 안착을 해준 모습이기는 해요. 하지만 차트들은 아직까지도 격배열이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가 싹 다 저항 자리가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만약에 차트적으로만 바라본다면은 어떤 의미냐, 계속 반등이 나오더라도 저항에 부딪힐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락이 열려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거고, 계속 아래 꼬리들이 많이 남겼죠. 그래서 하락 중에서도 매수세가 존재는 하고 있지만 상승 추세로 전환될 정도의 힘은 부족하다라고 조금 차트를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이 구간을 넘겨준다, 매물대 소화하면서,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 구간을 이탈하고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깊게 보면은 여기까지 빠질 가능성은 있다. 근데 아직 시장이 어떤 방향성으로 갈지 정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박스권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 여기까지 하락이 나온 이후에 조정 구간에 들어갔다, 횡보장에 들어갔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차트가 그렇게 의미 있는 차트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파월이 연설에서 얘기한 것 때문에 즉각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다라고 얘기를 한 점에서 좀 실망 매물들이 많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연준은 데이터 기반을 계속 강조하면서 확신이 생길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도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고요. 그리고 좀 이제 이란이 휴전 의사를 좀 밝히면서 이 중동 리스크가 살짝 완화되나 싶었는데, 이제 오늘 새벽에 좀 있었던 기사들을 보면은 그렇지만도 않죠. 이제 보면은 이제 미국이 이번 주말에 이란 공격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좀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계획이 넘어서 실행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빠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중동 긴장 고조가 더 확실하게 될 거고, 이 지정학 리스크가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원유는 오르겠죠. 그렇게 되면은 원유가 오르면 파월은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한번 더 올라가는데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오히려 금, 달러, 국채 이쪽으로 좀 더 많이 몰리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제 움직이는 변수는 세 개죠.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정학 리스크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재부상 가능성, 그리고 세 번째는 연준의 신중한 금리 정책, 이렇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7월 말에 또 금리 발표가 있죠. 근데 이때도 동결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트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여기까지 빠지고 여기서 버텨주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다시 방향성을 정해서 여기를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비트는 강세 시장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단순히 금리나 기대감만으로 오르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이것들이 있고 기술적 분석은 의미가 없다. 일단은 뭐 거시경제 이벤트는 얼추 마무리가 됐죠. 얼추 마무리가 됐고, 이제 그럼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거는 일단은 7월 초에 트럼프가 관세 유예했던 거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거를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중동 리스크, 이거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진짜 주말에 타격한다라고 하면은 좀 시장이 많이 흔들릴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우리는 계속 살펴봐야 되는 거고, 이거를 어디서 살펴보느냐, 크립토 시그널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된다. 영상 더보기란이랑 이제 고정 댓글 보시면 공식 홈페이지 링크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좀 시장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고 속보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거로 인한 시장 분석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여기다가 누구나 다 보실 수 있게 무료로 다 오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한 번씩 다 보시면은 진짜 많이 도움 되시니까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업비트, 뭐 레이디움이라는 코인 상장했죠.
보시면은 상장하자마자 계속 빠지고 있죠. 얘도 지금 솔라나 기반의 코인인데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뭐 상장한다고 매수하시면 안 돼요.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상장되고 나서 거래대금도 지금 없죠. 여러분들 시장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트코인 사면은 큰일 난다라는 거. 엄청 말랐습니다. 지금 거래대금 이런 거 절대 매수하지 마세요. 알트코인들 지금 무조건 현금 확보하고 계셔야 됩니다. 오히려 선물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진짜 펀비가 나간다 하더라도 주말에 타격했을 때 숏 잡으시면은 하락 나왔을 때 보실 수 있는 거니까. 선물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더 중요하겠지만 현물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타이밍을 계속 잡으려면은 거시경제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거시경제 아침마다 계속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자는 동안에 계속 매매를 할 수는 없잖아요. 언제 들어가야 되고 그거를 주무시는 동안에 우리는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밤에는 자야 되고 그래서 그거 아침마다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더보기란 고정 댓글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좀 이제 메이저 코인들 움직임 어떤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지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도미넌스 보면은 알트코인 엄청 빠지고 있어요. 계속 저점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알트 자금이 다 비트로 옮겨져 가고 있다라는 거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니까. 해서 앞으로 알트 물려 계신 분들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비트 계속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다음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했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